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워드, 리턴, 그리고 팔러시 이런 개념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에서는 기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 기호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워드는 강화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할 때 그 행동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이 리워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이 리워드는 여기 RT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T는 현재의 타임스텝을 말하죠. 현재 타임스텝 T에서 에이전트가 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그것에 대한 스칼라 피드백이 리워드가 됩니다. 여기서 스칼라라는 것은 이 리워드 값을 저희가 실수값으로 주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그 환경 안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칼라 피드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의 주체가 되는 이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에이전트가 할 일이죠.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매 스텝마다 리워드들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이 에이전트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에피소드 전반에 걸쳐서 얻어지는 전체적인 리워드를 더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에이전트는 cumulative sum of reward,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전반적으로 얻어지는 리워드들을 전부 합한 것이 되는 거죠. 누적해서 합한 그 리워드인데 이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토탈 리워드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될 것은 이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present state st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하는 액션 at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각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특정 값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present state이 s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액션 at를 취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이 st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리워드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resent state st에서 at라는 액션을 취해서 얻어지는 리워드를 rt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액션을 취해서 얻어지는 리워드를 rt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얻어지는 리워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것들을 누적해서 합한 것을 저희가 토탈 리워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G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GT는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전체를 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ST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를 GT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스토캐스틱 팔러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피소드가 하나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리워드들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얻어진 이 리워드들의 합을 GT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강화학습의 핵심은 뭘까요? 이 강화학습의 핵심은 이 밑에 있는 리워드 하이퍼세시스라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강화학습에서 모든 목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여기 cumulative sum of reward 있죠? 토탈 리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GT 값들을 말하는데, 이 GT 값들이 각 에피소드별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익스펙테이션인 이 익스펙티드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할 때, 잠시 후에 배우게 될 그 팔러시를 말하는데, 팔러시를 정할 때 그 팔러시에서 만들어진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각 에피소드마다 여기 스텝마다 리워드들이 있고, 이 리워드 전체를 썸한 토탈 리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마다 이런 토탈 리워드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토탈 리워드들이 주어질 텐데, 그것의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에이전트는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을 때 바로 리워드가 주어질 수가 있고, 또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가 얻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한 후에 넥스트 스테이트이 뭐냐에 따라서 그 리워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워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바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고 게임이 있는데 이것은 바둑을 말하는데, 바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리워드를 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바둑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게임이 끝나서 이긴 팀에게 보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보상을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둑 같은 경우는 게임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한번 리워드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런데 핑퐁 게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탁구 게임이죠. 이것은 한 게임이 다 끝나지 않아도 매번 득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가 리워드를 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핑퐁 같은 경우는 매번 득점할 때마다 리워드를 준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리워드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expected reward라는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예들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한 후에 넥스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동안에 리워드가 하나가 주어졌었죠. 그런데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때 얻어진 리워드가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 리워드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expected reward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에서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에서도 배웠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도 배웠는데 약간 모양이 달랐죠? 먼저 마코프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넘어갈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액션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스테이트이 S고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S'이 될 확률을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리워드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present state S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을 취했는데 A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next state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경우 다른 리워드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S'로 갈 확률을 0.4라고 하고 S''로 갈 확률을 0.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옆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0.4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현재 스테이시 S고 A라는 액션을 취했더니 여기가 조건이죠. 결과적으로 넥스트 스테이시 S'이 되고 리워드를 R'을 받을 확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더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리워드도 R 프라임을 받았으니까 이 확률도 여전히 동일하게 0.4가 되네요. 이 경우는 이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은 현재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가면서 리워드가 꼭 하나만 아닐 수도 있죠. 넥스트 스테이트는 S 프라임이긴 하지만 리워드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하면은 리워드 주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넥스트 스테이트 결정되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모델과 일치하는데, 그런데 리워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되는데 여기서 리워드 주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 더블 프라임에도 리워드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갈 때, 즉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되는데 리워드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50% 확률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R 프라임하고 R 더블 프라임 각각 0.5 확률로 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조금 더 자세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프레젠트 스테이트 S 그리고 액션을 A를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될 확률은 0.4죠. 이것은 왼쪽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워드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스테이트 S고 A라는 액션을 취했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로 얻어지는 것이 S 프라임이고 이때 리워드를 R 프라임을 받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되기 위해서는 0.4 확률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리워드를 R 프라임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리워드를 R 더블 프라임을 받는 거니까 이 중에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0.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면서 리워드를 R 더블 프라임을 받을 확률도 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두 값을 썸을 하면은 그러면 이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세분화된 이것을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나믹을 전부 안다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나 expected reward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조건부로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될 확률을 말하잖아요. 이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쓴 게 이거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될 확률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것들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을 모든 리워드에 대한 이 값들을 썸을 해주면 그것이 이 값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리워드에 대해서 여기 R은 리워드 셋을 말합니다. 여기 이 리워드에 대해서 이것을 썸을 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expected reward for state action pair를 보겠습니다. 제가 리워드를 표현한 것이 대략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스테이트이 정해지면 주어진 리워드가 있고, 이런 리워드가 있고, 이번에는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얻어지는 리워드가 있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해서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될 때 얻어지는 리워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expected reward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resent state S가 이렇게 있고 이어서 특정한 액션을 취해서 next state S 프라임이 됐는데 이때 리워드가 하나가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값을 그냥 여기는 이 R 값으로 취하면 되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했는데 얻어진 리워드가 이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는데 리워드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0.4 확률로 이게 나오고 0.6 확률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저희가 이것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했는데 나올 수 있는 리턴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때는 기대값을 취합니다. 지금 가장 세분화된 모델이 지금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더니 얻어지는 리워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워드에 대한 기대값을 얻기 위해서 모든 리워드에 대해서 이 리워드와 이 각 리워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양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pectation을 sum으로 바꿔주면은 모든 리워드에 대해서 여기 각 리워드와 이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이 리워드가 나올 확률이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여기 있는 이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테이트로 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같은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리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때에는 이렇게 expected 리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킨 것이 밑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state action next state triple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 expectation에서는 조건부에 state action next state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리워드에 대한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리워드에 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이걸 sum으로 바꿔주면 여기에 각 리워드에 대해서 이번엔 조건부로 next state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각 리워드에 대해서 그 리워드가 나올 확률에 이 조건부에 next state 포함된 이런 확률을 갖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도 이것을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 식을 볼까요? 이 조건부 확률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동일한 조건을 양쪽에 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조건부로 여기에 스테이트과 액션을 조건부로 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동일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조건부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 있는 이 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식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이나믹을 전부 알고 있다라면 이 식을 이용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이 리워드, expected 리워드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식과 또 이 식은 지금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스테이트 액션 넥스트 스테이트 페어에 대한 expected 리워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xpected 리워드를 사용하고, 또 여기 있는 공식은 나중에 저희가 벨만 이퀘이션을 할 때, 벨만 이퀘이션을 증명할 때 또 이 식을 저희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return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기 return은 G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타임 스텝 T에서
이후에 얻어지는 리워드들이 있죠. 큐뮬러티브 썸 오브 리워드라고 했던 여기 토탈 리워드가 있죠. 특별히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얻어진 토탈 디스카운트 리워드를 저희가 간단히 리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스테이트 ST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액션 AT를 취하고 넥스트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각 단계에서 저희가 리워드를 얻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리워드가 RT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리워드가 RT 플러스 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얻어진 이 리워드 전체를 썸을 한 것, 그걸 토탈 리워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G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덱스 T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리워드들의 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return GT는 바로 다음에 얻어지는 immediate 리워드죠. RT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얻어지는 RT 플러스 2 이 전체를 썸을 해서 얻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감마가 곱해져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는 감마의 0승, 감마의 1승, 그 다음에 감마의 제곱, 감마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감마의 K승이 계속 곱해집니다. 이것을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트라고 합니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할 때 5가지가 있었죠.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리워드, 그리고 5번째가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였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감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마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미디엇 리워드를 그대로 더해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리워드에 대해서는 감마를 곱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감마가 0.9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마를 곱했다라는 것은 두 단계 후에 얻어진 리워드에 대해서는 그 값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0.9배만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약간 줄여서 더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리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감마의 제곱을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값으로 곱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리워드가 더 점점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작은 값을 곱해줘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있는 리워드는 조금 더 약하게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더해줬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마가 0.9라면 90%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감마의 제곱이 0.81이니까 81%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할까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액션을 제가 취했을 때 얻어진 리워드는 상당히 명확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얻어진 리워드는 조금은 불명확하죠. 왜 그러냐면 매 단계마다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경우들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유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것이 일어날 확률들이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워드도 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은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는 이미디엇 리워드, 바로 앞에 있는 리워드하고 저 뒤에 나오는 멀리 있는 리워드 사이에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마다 성격이 다를 텐데 어떤 모델은 바로 앞에 있는 리워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지만 여러 단계 거친 후에는 리워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할 때는 저희는 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감마 값을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리워드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뒤로 가도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감마를 1에 가까운 값을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거의 시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마가 0에 가까우면은 바로 앞에 있는 리워드는 중요하지만 조금씩 멀리 갈수록 리워드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 미오픽 이 말은 근시안이다, 바로 앞만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1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면은 멀리 있는 리워드도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far side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이 모델에 맞춰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적으로 이것이 더 안전하고 실제로는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썸을 보면은 만약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게임이면은 이것이 인피니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은 자칫하면 리워드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리턴이 커져서 이것이 인피니트 밸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피니트까지 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것이 더 안전하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스텝 후에 있는 정보는 상당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를 좀 감소시켜서 더해주는 것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 스텝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리워드의 가치가 점점 적어지는데, 여기 값말을 계속 곱해주는 거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그 가치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랙티컬하게도 저희는 바로 다음에 주어지는 이미디엇 리워드가 멀리 있는 리워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주로 디스카운티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에피소드 자체가 파이나이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타임에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리턴에 대해서 그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러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러시는 번역하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강화학습에서는 이 가장 좋은 이 팔러시 정책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죠. 그래서 팔러시라는 것은 뭐냐면 각 스텝마다 정해진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러시를 기본적으로는 스토캐스틱 팔러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 스텝마다 액션들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죠. 액션을 어떤 액션들을 내가 사용할지를 확률 분포로 표현한 것이 스토캐스틱 팔러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액션이 이 A가 될 확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스테이트마다 이 값을 정해주는 것이 팔러시인데요. 이 팔러시를 저희가 파이라는 기호를 쓸 텐데, 이 팔러시는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할 확률을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팔러시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스테이트이 주어지면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딱 하나만 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팔러시를 이렇게 표현하겠죠. 확률이 아니라 스테이트에서의 액션 값을 팔러시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인 것과 디터미니스틱인 것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액션이 취해지고 에피소드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1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러 개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그런 리턴이 지금 G1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 액션을 취해서도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쪽에서도 리턴이 G2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리턴이 G3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1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나오는 이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A2 액션을 취해서 나온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A3라는 액션을 취해서 나온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각각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이것이 10이고 여기가 7이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A2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리턴드 익스펙테이션이 가장 크게 나왔죠. 이게 가장 좋은 액션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장 높은 리턴드 익스펙테이션을 값을 갖는 A2를 취하는 것이 좋죠. 이런 식으로 A2 하나만 딱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S2라는 스테이트에서 A2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100% 1로 하고 A1을 선택할 확률을 0, A3를 선택할 확률을 0으로 하면은 이 경우는 지금 무조건 A2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디터미니스틱 팔롯이라고 합니다. 파이 S가 이 경우는 A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 값이 제일 크긴 하지만 이 값도 제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률을 조금 조절을 해서 A2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0.8로 하고 A1을 선택할 확률을 0.15로 하고 A3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0.05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확률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팔롯이라고 하고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확률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롯이 파이의 역할은 뭔가요? 이 팔롯이 파이의 역할은 여기 토탈 디스카운트 리워드 있죠? 여기 리턴을 말합니다. 이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optimal 액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이 액션을 취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이 액션을 정할 때 저희는 past state, 그러니까 이전 스테이트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curr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넘어가는 그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past state에는 depend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현재 state 이후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nown MDP하고 unknown MDP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알고 있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를 지금 구분한 거죠. 그래서 known MDP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직접 가능해서 그 계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리턴의 익스펙테이션이 가장 큰 값을 직접 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 값을 정확히 계산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스테이트에서는 A2라는 액션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optimal한 팔롯을 직접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optimal 팔롯은 가장 좋은 팔롯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determinate 팔롯을 쓰는 거죠. 그래서 known MDP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deterministic한 optimal 팔롯을 직접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은 unknown MDP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모르죠. 저희는 샘플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필론 그리디 팔롯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캐스틱 팔롯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 present state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종류의 액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희는 이 모든 종류의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는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2가지 샘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1을 취한 것과 액션 A2를 취한 거에 대한 샘플만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샘플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결과
현재 A2가 베스트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A2란 액션을 취한 후에 얻어지는 에피소드들 샘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얻어진 리턴 값들의 평균을 취했더니 그것이 가장 높은 값을 가져서 이것이 베스트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팔러시를 정할 때 이것이 베스트니까 이것의 확률을 1로 하고 나머지를 전부 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좋은 액션이니까 맞지만 여기에는 저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액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한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A2가 베스트 액션이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0.9 정도의 확률을 줍시다. 그런데 0.1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확률은 나머지 거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쪼개서 줍시다. 그 나머지 0.1을 제가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0.1이 있는데 5가지 액션에 골고루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0.02, 여기도 0.02, 0.02, 0.02, 0.02. 그러니까 이 경우는 0.92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죠? 여기가 베스트 액션이 아닐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액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A1이라는 액션을 선택을 2% 정도 하고 여기는 92%, 나머지도 2%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입실론인 0.9는 베스트로 가고 나머지 입실론을 n개로 쪼개서 액션의 개수만큼 쪼개서 나눠준 거였잖아요. 이 방법을 입실론 그리디 팔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디라는 말은 이것을 말합니다. 베스트 액션을 선택하는 것, 즉 맥시멈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디라고 하고 입실론 그리디는 입실론만큼은 랜덤하게 다른 걸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1-입실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0.9를 말하죠. 0.9는 optimal value, 그러니까 0.9만큼은 A2를 선택했죠. 그리고 입실론은 랜덤하게 액션 개수만큼 쪼개서 나눠줍니다. 이것을 입실론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강화학습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기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배운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먼저는 확률 P입니다. 여기에서 large X는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고 여기 small x는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특정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 특정한 값 X를 갖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랜덤 베리어블 large X 기호를 없애고 특정한 값만 표현할 때는 small p를 써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expectation인데요.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ation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랜덤 베리어블 X가 갖는 모든 스몰 X 값에 대해서 그 X 값과 그 각 X 값의 확률을 곱한 것을 다 더해주는 것이 expectation입니다. 이것을 기대값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여기 px가 n분의 1일 때 여기서 n은 스몰 x들의 총 개수인데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평균값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이 함수의 맥시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셋 A 위에서 이 함수 f의 맥시멈 값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maxf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이 맥시멈 값보다도 이 맥시멈 값을 갖는 이 A 값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기호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밑에 보면 argmax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f라는 함수가 맥시멈 값을 가질 때 그때의 이 A 값을 특별히 argmax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argument of the maximum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state, action, reward를 나타내는 variable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덱스가 t라고 붙었기 때문에 각각 타임 스텝 t에서의 st는 state, at는 action, rt는 reward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t-1 스텝에서의 state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스토캐스틱하게 얻어지는 state, action, reward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GT, return입니다. 이 return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total discounted reward가 되는데 특별히 타임 스텝 t 이후에 얻어지는 리워드들에 대한 total discounted rewar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말하죠. 그래서 현재 state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next state이 S'이 될 확률을 나타내잖아요. 현재 state S에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next state로 S'이 나타낼 transition probability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한 게 이거라고 했었죠. 리워드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transition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현재 state이 S고 여기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next state이 S'이 되면서 리워드가 R이 될 그런 확률을 나타내는 transition probability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팔로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를 정해놓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decision making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이것은 스토캐스틱 팔로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확률을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팔로시가 주어져 있을 때, 팔로시 파이가 주어져 있을 때 스테이트 S에서 이 액션 A를 취할 확률을 나타내죠. 이 팔로시에 의해서 이 액션을 취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액션이 빠지면 이건 뭘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은 디터미니스틱 팔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스테이트에서 취하게 될 액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 액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들은 저희가 이미 배운 거고 이제는 뒤에 있는 4개는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여기 present state S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액션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액션을 AT1과 AT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ext state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액션들이 나뉩니다. 그리고 리워드들이 또 생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ST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주어진 팔로시에서 이 팔로시를 스토캐스틱 팔로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시에 의해서 이런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액션마다 또 리워드와 넥스트 스테이시 진행이 되면서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각 에피소드마다 리턴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 값을 G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 값을 GT2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에피소드마다 리턴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탯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팔로시가 좋은 팔로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현재 스탯에서 이 팔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팔로시가 좋은 팔로시란 말은 각 에피소드마다 얻어지는 리턴 값들이 값이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팔로시가 좋지 않다라는 말은 이 리턴 값들이 작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이 스테이트 자체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리턴 값들도 크겠죠?
하지만 현재 스테이시 좋지가 않으면은 리턴 값도 여전히 좋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팔로시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 상태에서 이 스테이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이 팔로시에서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에피소드들에서 나오는 리턴 값이 있겠죠? 이 리턴 값들의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이 좋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시 좋은 거고 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좋지 않으면은 이 스테이시 별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것을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v-s는 뭐냐면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주어진 팔로시 안에서 이 스테이트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있는 모든 리턴들이 있죠. 이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주어진 팔로시에서 만들어진 모든 에피소드들에서 만들어지는 이 리턴 값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익스펙티브 리턴을 저희가 여기 말하는 이 스테이트의 가치, 밸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 v-s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주어진 팔로시 안에서 지금 팔로시가 미리 정해져 있죠. 이 팔로시가 정해져 있을 때 이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 팔로시 안에서 이 스테이트에서 출발해서 얻어지는 많은 에피소드들의 리턴 값들의 expectation, 즉 expected return을 이 state s의 state value 펑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파이 대신 제가 스타를 붙였죠. 그래서 스타는 항상 저희가 앞티말인 케이스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를 붙인 경우는 앞티말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티말 state value 펑션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특별히 팔로시가 앞티말 팔로시일 때 이 앞티말 팔로시일 때 이 스테이트의 밸류 즉 expected return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v-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q로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액션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는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함수냐면은 여기 팔로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밸류를 나타냅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에서 시작하는 모든 에피소드들에 대한 리턴의 익스펙테이션 값이었잖아요. 그런데 액션 밸류 펑션은 현재 스테이트과 액션까지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 이후에 얻어지는 에피소드들 그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리턴 값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state value 펑션은 주어진 팔로시 안에서 여기 현재 state s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가능한 에피소드들 거기서 얻어지는 이 리턴 값들의 expected value가 되는 것이고 여기 q 함수 같은 경우는 action value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 state action 페어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state과 action 페어가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여기만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의 expected value가 됩니다. 그러니까 state value 펑션은 이 state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그 state의 가치를 말한다고 하면은 여기 action value 펑션은 이 state action 페어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특정한 state s에서 이 액션 A를 취했을 때 앞으로 얻어질 리턴 값들의 기대값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리턴 얻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의 가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이 대신 스타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파이 대신 스타를 붙이게 되면은 차이점은 여기 팔러시 대신 optimal 팔러시로만 바뀌었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ptimal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 optimal 팔러시 파이 스타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value,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optimal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값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을 계산하고, 강화학습에서는 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워드, 리턴, 팔러시,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기호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